인생에 사이클이 있다라는 내용을 좀 알고 계실까요? 네, 라이프 사이클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벌써 이제 청룡의 해가 벌써 이제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목표, 계획들 잘 이루어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많은 분들이 좀 개념 자체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실무에서 나이대별로 어떻게 재무 설계를 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이거 좀 잘 봐주시고요. 후반부에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장담 드립니다. 먼저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인생 설계란 개인의 삶을 체계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계적, 목표 지향적. 네. 단순히 일과 관련된 목표뿐만 아니라 건강, 인간관계, 재정관리, 취미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합니다. 자기 이해,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실천, 평가와 피드백. 네. 요게, 이제, 결국은 이제 재무학에서 이거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재무 설계라고 하면, 통상 뭐, 돈을, 자산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그런 재테크적인, 그거는 이제 자산 관리 개념에 좀 가깝고요. 재무 설계라는 게 결국은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네. 결국은 이 비재무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행복한 삶을 산다 그랬을 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금전적인 요소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같이 고민을 할 건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으로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 보시게 되면 자녀 교육이라든가 어렸을 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출가 이후에 자녀들에 대한 부분. 이 시기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제 위험한 로우에 대한 리스크가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가난의 대물림, 내 자녀 세대로 이게 또 연결이 되고 그럼 그 자녀 세대는 또 그 밑에 자녀 세대로 연결이 돼서 평생 동안 우리 집안은 발전적인 비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해하셔서 후에 대물림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시발점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게 이제 표가 보건개발원에서 2023년도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평균 자녀 교육비 7,749만 원. 이건 평균치 통계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자녀 결혼비 1억이 좀 넘는 지출 비용이 발생이 된다. 평균치니까 그렇게만 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여기 특징이 뭐냐면 4050 세대 그래서 은퇴 후 자녀 부양에 대한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이거는 이제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자녀 1인당 예상되는 비용으로 자녀가 더 있을 경우, 이건 한 명당 기준으로 이제 세팅을 한 거기 때문에 자녀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더 자산이 늘어나겠죠. 필요한 자금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금액들도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발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령대별로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유년기 정도, 한 10세에서 한 20세 사이, 이때 제가 재무 상담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녀에 대한 경제관념이라든가 금융교육을 좀 하시라는 거. 일단 아이들의 감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짬짬이 하루에 10분 정도라도 팁을 하나 드리면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 만화 캐릭터로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하고 이제 금융교육을 5분에서 10분짜리 동영상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자녀들한테 하루에 10분이라도 그런 영상을 통해서 금융교육을 조기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부모들이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 사전 증여를 이때부터 실시를 하시면 좋습니다. 돈이 없다. 활부 형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기금 증여라 그래서 매달 할부로 단돈 10만 원 형태라고 하더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사전 증여, 이건 나중에 증여 편에서 제가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돈 관리, 금융 체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사전 증여를 했다 그러면 용돈 관리, 실제적으로 금융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대 이제 사회 초년생은 아니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런 시기 30대 사이의 세대에서는 이때는 일단 현재 부모한테 통계로 보게 되면 부모한테 의존해서 부모 집에서 이제 같이 동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때부터도 개념을 좀 준비를 시작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재 뭐 부모님들이 좀 자산이 좀 많지 않다라 그런다면 결혼 자금을 취업과 동시에 이건 취업과 동시에 기준입니다. 결혼 자금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나 이제 주택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일단은 1순위로 월급을 타시게 되면 주택 청약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젊은 시기에서는 앞으로 뭐 자동차든 뭐든 자기가 어떤 필요로 하는 목적 자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미리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님들 자녀가 취업을 하시게 되면 과거에 드러났던 보험들을 계속 부모님들이 내주고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 해줬으면 좋고 부모들의 어떤 연금 형태를 더 넣으시던지 그렇게 가시고 그리고 이거를 자녀한테 계약자 변경을 하십시오. 계약자가 보통 부모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녀로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100만 원까지 연간 100만 원에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던가 이런 거 할 때 자녀한테 혜택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가야 될 길들을 방향을 열어주는 개념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재무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장기 목표. 요거 꼭 지키셔야만 앞으로 좀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세에서 40세. 이게 요때 이제, 보통 통계로 보게 되면, 독립 예상 연령이 보통 30.6세. 이게 서울연구원이라는 데서, 물론 이제 서울에 있는 청년들을 기준으로 했는데, 독립하는 시기가 평균 30.6세, 22년도 기준의 통계에 나와 있고요. 왜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됐다. 그러면은 일단은 종신보험이라든가 정기보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사망보장을 일단은 준비를 하셔야겠죠. 이 사망보장은 언제까지냐? 막내가 출가 전까지. 재무설계에서는 막내가 출가할 때까지 부모로서의 어떤 도의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 종신보험하고 정기보험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더불어 보험 약관을 체크를 하십시오. 이 시기가 되면은 시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보험 약관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자녀의 이제 교육비에 대한 거라던가 주택 확장 자금 이런 것들을 고민할 시기가 될 거고요. 절세 계좌. 인생은 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 비과세 계좌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절세 개념이 미래 시점에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소득공제 상품이라던가 그런 거 잘 활용하시고 연금이라던가 은퇴 이때부터 바로 준비를 저는 소액이라도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뒤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20대 때 했던 재무 목표를 점검하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40대에서 50대는 자녀의 결혼 자금, 그다음에 유학 자금. 우스갯소리로 올해 세법이 이제 바뀌면서 자녀한테 1억을 더 추가로 증여를 할 수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때문에 자녀들이 요즘에는 거꾸로 물어본답니다. 나한테 얼마 줄 거냐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고요. 이때 은퇴 자금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의 확대. 이때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40세에서 50세 가게 되면 몸은 신체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자동차 내연기관 구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기계가 오래 갈 수 없듯이 안에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40, 50대가 평균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고요. 상속 증여 역시 요거를 확대해서 조금 더 미리미리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재무 목표 점검은 계속 주기적으로 10년에 한 번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은퇴 크레바스가 있죠. 여기 구간이 있습니다. 소득이 단절되는 구간이 있는데 요때는 이제 조기 퇴직이라던가 재취업 이제 조기 퇴직보다는 이제 정년이
뭐 60세에서 62세로 이렇게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예, 조기 퇴직이라든가 재취업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미리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연결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 개발을 통해서 창업이라든가 재취업 이때 공부하십시오. 예, 공부는 평생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상속 증여의 구체화, 그다음에 은퇴 목표의 점검, 그다음에 은퇴 설계의 본격화. 그리고 이제 60세가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은퇴 자금을 총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라든가 퇴직금 개념, 그다음에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 이런 것들을 캐시플로 이때 가치를 미래 가치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구체적으로 연금을 얼마 정도 수용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상속 설계, 예, 요원장 자산이 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상속세를 대비해서 또는 민법상에서도 이제 어떤 유류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언장 작성 예, 강조 드리고요. 자산을 재배분해야 된다. 예, 특정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 특정 어떤 부분에만 몰아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산을 예, 안정성 자산과 유동성 자산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거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은퇴 생활을 이때부터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해드리겠지만, 은퇴를 저는, 예, 3단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 퇴직 후 70세까지도 이때는 이제 활동기, 그 다음에 80세까지는 회상기, 80세 이상이 되게 되면 예, 간병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점검하셔야 되고요. 은퇴를 했을 때 당연히 은퇴 자금에 대한 내용만 가지지 마시고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초록색이 수익 곡선입니다. 이렇게 쭉 와서 돈을 버는 시기, 이때가 돈을 해서 이때가 피크를 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 곡선은 뭐냐면 이게 지출이라는 건 우리가 계속 늘어나겠죠. 계속 늘어나다가 일정 시점 돼서 자녀가 출가하고 이런 시점이 되면 이렇게 꺾일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지출은 꺾이는데 계속 우리가 소비는 해야겠죠. 그래서 이때에 리스크가 발생이 됩니다. 이 시기부터. 그래서 이때의 자금들을 이때의 1번, 2번 1번의 이런 리스크들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시기, 이때에 은퇴 설계를 하는 게 무조건 빨리빨리 제가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차후에 연령대별로 해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어쨌든 전체적인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어떤 인생 설계에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맞출 수는 없습니다. 재무설계사의 역할은 이런 라이프 사이클의 흐름에 맞춰서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을 팁에 화폐의 가치를 통해서 이거를 계산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투자 상품에 맞게끔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드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가는 거고요. 인생은 플랜 투 C입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잡으셔야 되고요. 목표, 플랜 잡으십시오. 그리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실 때 여기서 우리가 좀 흐트러지는 게 뭐냐면 리뷰가 없습니다. 리뷰. 본인이 계획 세웠던 부분들을 C, 리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것보다는 분명히 여러분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보일 거고요. 체계적으로 하셔서 아까 소두에 말씀을 드렸던 가난은 절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끔 여러분들 선에서 이거를 끊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정 살아갈 때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잠자는 모습을 봤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현재 시점에서 자녀를 바라볼 때의 모습을 한번 그때 시점으로 돌려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남기고 갈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은퇴 설계 관련돼서 파트별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